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멈췄습니다. 지금 약간 잘 가고 있던 시장이 살짝 멈추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까지는 좋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야기 들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사실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최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고, 그리고 백신 이야기는 나왔지만 사실 실상을 살펴보니까 그게 확실한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뉴스만 너무 퍼뜨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급등한 건 맞았고, 그리고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결국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300명대 확진자가 증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요. 미국도 스웨덴도 지금은 결국에는 집단 감염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다, 경제 봉쇄하자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전 세계가 지금 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사회 인프라가 이제는 좀 버틸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우리가 사회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뭐가 사회 정책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돈을 더 푼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풀어가지고 해결이 될 만한 문제였을까? 그런 것들 하나 생각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은 결국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지수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춰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세가 막 들어간 것까지는 맞았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다시 한번 테슬라 지금 S&P 500에 분할 상장한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던 종목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LG화학 이런 걸 다시 잡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언택트가 다시 간다고 하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다시 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대답은 노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수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종목은 안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특정 종목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바람에 그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점에 잡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은 저는 역시 저점 투자를 하라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던 자리잖아요. 자, 바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17만 원에 있는데 뭐가 좋아?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좋았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시는 분들, 결국 또 비싸게 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또 달려들게 되고 따라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한 그런 답답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내 종목 중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답답한 종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 거죠. 아까 앵커님께서 맞춰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드릴게요. 보시면은 CJ 대한통운도 보시면은 아직까지 바닥 쪽에서 이제는 아래쪽에서 횡보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역시나 물류 관련주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랑 상관없이 이게 코로나가 있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지금 오히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가 발생했던 3월 달에 580억 영업이익을 냈던 게 800억, 900억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죠. 그런 자리에서 윗자리가 아니라 아랫자리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역시 잡아가신다면 저는 크게 손해볼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AP 시스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죠. 바닥에 있지만 앞으로 테마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올라올 때까지 들고 가자. 그냥 올라올 때 팔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답답해 하시냐.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21,000원대부터 계속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도 그냥 아래쪽에 싸게 사놓으니까 자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자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진작 살 걸, 그때 살 걸, 지금 살까 하면서 자꾸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상반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라 붙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락세처럼 보여지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줄었었던 그 실적이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로 지금 바닥 종목이기도 하고 떨어져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보안 관련주기도 하면서 정치 테마이기도 하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한번 보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데 윤석열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 정치 테마라는 것은 풍문 때문에 움직이고 그럴 거야라는 기대감과 한마디 한마디 말이 쌓여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치 테마를 아무거나 잡아야 될 것인가? 저는 역시 안랩처럼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 사실 공공기관하고 조인트라고 하죠. 이렇게 좀 합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는 꾸준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다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안랩과 같이 좀 튼튼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저점 라인대 서서히 잡아놓고 모아간다면은 내년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 있을 때 제가 분명 좋다고 내년 게임주 괜찮다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근데 안 간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우울감을 표시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급등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올라올 때 이득을 봤다.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넷마블은 무슨 자리가 되나? 매수 가능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도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는 동안에 천천히 모아간다면 물론 조금 지금 당장부터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투자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수익이 나는 자리들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도 역시나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 삼성, SDS 이런 기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바닥 쪽에 잘 와 있고 자리 잡고 있는데 삼성 SDS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좋은 것 같다. 삼성 SDS가 실적도 괜찮고 삼성 관련주고 반도체 괜찮고 앞으로 멋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자리죠. 증시 격언 중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파니까 가더라 라는 말이 있죠. 개미들 많이 팔아주십시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버티겠다 하면 빨리 나가세요. 좀 올라가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은 잡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도 역시나 모아가도 좋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역시 바닥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산 같은 자리들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에요. 상장 이후로 계속 올라가지 못했다가 저는 이제 역시나 이재용 회장의 약간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효과를 좀 받고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게 된다면 물산이 결국 지분 구조의 가장 위쪽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위쪽 여기 13만 원 뚫지 못했던 자리들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시다가 제가 항상 말했던 가면 사는 거예요. 13만 원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18만 원까지 막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연 이렇게 급등해서 막 올라와 있는 삼보산업, AB프로, 바이오, 코리아센터, 인콤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거 사면 수익 났는데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많아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지 상당히 많습니다. 사볼 만한 종목, 기다려볼 만한 종목, 미래를 같이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투자 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테마주와 급등주, 제가 항상 말했던 이런 카카오와 같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사시느니 차라리 여러분들의 미래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저평가라고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항상 하시면서 현금 비중만 관리를 하신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뭐 기회다 이렇게 하시는데 뭔 기회입니까? 투자 시장은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투자는 누구나 해야 됐던 거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위험하다, 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유용한 도구가 바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이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그리고 언제가 됐든 주식시장이 오르든 내려가든 나에게 유리하게 투자하는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다. 그 방법은 쉽습니다. 뭐 채팅 가능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시나 속으로 마음으로 따라 해주셔도 좋은데,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게 끝입니다. 그냥 싸게 사놓고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싸게 올라와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주지 마시고 오히려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 그런 걸 사서 미래에 조금 비싸게 매도를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수익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내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문현진 멘토가 말해준 종목으로 옮겨봐야 될지 고민되시면은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